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부인의 잔소리가 당뇨 유병률을 낮춰주고 또 걸렸더라도 성공적인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남편 잘못 따라고 잔소리하는 부인은 없잖아요. 이 부인의 잔소리가 다 남편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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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 인구가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점점 당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당뇨 하면은 유전병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후천적인 요인도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당뇨에 대한 원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의 원인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니까 생활이 복잡해지고 소거되고 그다음에 음식이 이제 그 소거돼 가지고 기름기 많이 먹고 채소 적게 먹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가 복잡해지는 모양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져 가지고 당뇨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당뇨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당뇨 환자 10명 중에 3명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당뇨가 이 전조 증상이 없기로 유명한 질병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예민하게 본다면 내가 당뇨인지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잘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초기 때는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목도 마르고 약간 힘도 빠지고 피곤하고 뭐 그런 것들이야 일 많이 해도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음식을 과식하뇨 뭐 많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먹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이나 시력 장애가 나중에 망막증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망막의 혈관이 파괴되는 망막증인데도 모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그 병원에 가서 전문의한테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죠. 네. 당뇨 진단 어떻게 하나 많은 분들이 혈당 검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혈당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당뇨 판정을 받게 되나요? 포도당은 몸에 있는 거 이걸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아 높아진 걸 당뇨병 그러니까 공복 혈당치가 126 이상 되면은 이게 당뇨병으로 진단하죠. 대개는 100 이하인데 거기서 2시간 혈당치도 200 이상 되는 경우에 당뇨병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당화 혈색소가 이제 6%가 정상인데 7%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당뇨 위험하다, 무섭다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당뇨다라고 알고 있는데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왜 위험한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당뇨병 원인을 잘 알면은 이제 정말 무슨 원인 때문에 올라가는지 잘 알면은 당뇨병 치료할 수가 있죠. 그 당뇨병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 먹는 거 관계 있습니다. 그다음 식이요법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돼서 영양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소화가 돼요. 위나 장에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 상태로 바뀌어서 우리 피 속에 들어오고 포도당은 영양분이죠. 우리 에너지원인데 그것이 피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세포 속 몸 세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우리 포도당이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당뇨병은 뭐가 문제냐면 췌장에서 췌장이 나빠져서 특히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동화적이 안 되게 되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피 속에 남게 되니까 사용 안 하니까 고혈당이 되게 되고 고혈당이 되는데 소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당뇨가 당한 거죠. 당에 있는 소변이 나오게 되고 자기 몸은 삐쩍 말라가지고 에너지 부족상에 빠지니까 우리 애는 영양 부족에서 세포가 영양 부족 죽게 되니까 합병증이 되는 병이죠.
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당뇨하면 합병증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병증을 걱정하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야기해보기 전에 저희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들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우 개운하다. 평범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다는 부인. 과일 하나에 마냥 행복한 남편. 남들에겐 익숙한 일상이 이들 부부에겐 특별한 즐거움이 된 사연. 지금 만나봅니다. 한재선 공옥자 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여느 집과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부부의 하루. 그런데 이들 부부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답니다. 바로 인공췌장기. 늘 웃음이 넘쳤던 부부에게 시련이 닥친 건 당뇨 판정을 받고 난 뒤부터였는데요. 제가 2001년도에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제 지쳐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15년 전 갑자기 자주 피곤함을 느꼈다는 부인 공옥자 씨. 점점 기운이 없어지더니 일어나질 못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기운이 빠지니까 좌절감이 있고 뭐 할 의욕이 없더라고요. 기운이 없으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에 우울증까지 올 정도였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텔레비를 봤나 봐요. 당뇨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는 저보고 그냥 자다가 막 날 보고 나오라고 이걸 좀 보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괜찮겠구나 저걸 달면. 그런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인공췌장기 치료.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 건강해졌어요. 이걸 달고부터는 막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냥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면서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요. 공옥자 씨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과는 달리 이번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료받으러 다니다가 당뇨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듣기는 한 20년 전입니다. 하지만 당뇨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남편 한재선 씨. 관심은 없었어요. 전혀 관심은 없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조제해주면 먹고, 근데 먹는 것도 뭐 꾸준하게 먹었다기보다는 생각나면 먹고 또 아니면 바쁘면 또 건너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조정을 했어요. 관리에 소홀하고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남편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졌다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갈증이 자꾸 나고 더 피곤한 걸 느끼게 되고 그랬죠. 부인 공옥자 씨는 이런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답니다. 나한테만 그냥 그걸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달고 다니냐고 그랬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약이 더 이상 안 듣는다. 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이제 날 쫓아서 온 거죠. 계속된 부인의 설득과 옆에서 지켜본 부인의 변화에 남편 한재선 씨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건데요. 그 한 6개월 정도 후서부터 차차차차 눈이 내가 회복되는 걸 느끼겠더라고.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운전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운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은 그 회복이 잘 돼갖고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췌장기 착용 15년 차 부인과 6년 차 남편의 혈당 지수 과연 어떨까요? 113대 103. 부부의 혈당 관리 이상무. 당뇨, 이제 더 이상 부부의 골칫덩이가 아니라는데요. 당뇨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제 이들 부부에겐 옛말. 요즘은 건강한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활기와 의욕이 넘치다 보니 전처럼 다시 웃는 날이 더 많아진 요즘인데요. 취미로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 잔병 없이 또 이렇게 합병증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고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네, 나도 사랑해요. 한재선 공업자 CD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화이팅! 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당뇨가 비슷한 시기에 발병이 됐다고 해요, 교수님. 그런데 남편분은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지 합병증처럼 눈도 좀 안 좋아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당뇨 판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혈당 조절이잖아요. 요즘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서 어떤 치료법이 주로 많이 쓰이나요, 교수님? 병원에 가면은 이제 식이요법 하라고 그러죠. 식이요법이라는 게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시키는데 그다음에 이제 약을 주는 것은 먹는 약으로 조절하고 있죠. 먹는 약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쓰는데 인슐린 주사를 쓰고 뭐 한 번 두 번밖에 다이어트법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치단기 치료법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아들 것을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선 결과는 좋으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들이 잘 알고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을 환자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당뇨병 치료의 주인이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만나봤던 이 부부 중에 남편분들도 약을 제때제때 챙겨 먹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게 참 굉장히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점이 편하다는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춰서 먹는 것도 귀찮을 거고 또 인슐린도 시간 맞춰서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혈당만 보면은 혈당이 떨어져야 되니까 먹는 음식 양을 줄여서 혈당 떨어지게 되니까 에너지 부족 상당히 심했죠. 영양실조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반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피부에 직접 부착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뭐 무겁진 않을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어떤가요? 저도 여보십시오. 이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끼는 이유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뿅 잘 안 보이잖아요. 안경 끼면은 초점거리가 맞춰지니까 잘 보이는 것처럼 안경 끼면서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아요. 저렇게 인슐린 펌프라는 게 인공장기적 인슐린 만들어내는 이렇게 주입해 주는 건데 피하로 조그만 아주 가는 주사가 꽂혀져 있어서 24시간 인슐린 주니까 인슐린 주사 맞을 때 시간 맞춰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다 그러죠. 한 번만 3일에 한 번씩 바꾸면 되니까. 네, 아직까지는 당뇨 치료법 하면 많은 분들이 먹는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치료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공췌장기 치료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병의 원인을 없애버리면 진짜로 좋아지는 거죠. 그죠? 췌장에서 인슐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데. 그때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정상은 그렇고 우리가 당뇨병 환자도 이렇게 작게 나오죠. 그런데 인슐린 주사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지니까 패턴이 안 맞죠. 아침에는 적게 들어가죠. 후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혈당 올 거예요. 근데 인슐린 펌프처는 속해진 인슐린으로 췌장에 나오고 똑같은 작용하는 시간 장애로 인슐린으로
피하 주사로 이렇게 공포해 주니 정상 체장 있는 거 똑같이 돼서 건강해지는데요. 그리고 혈당도 정상하고 몸도 건강하니까 일단 안경 낀 것처럼 잘 다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췌장 기능 회복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인슐린 들어간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당뇨 치료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들이 잘 알아가지고 적당한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건 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치료 효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또 당뇨 환자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하잖아요. 당화혈색소 왜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혈당치라는 건 5분 있다 재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 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 잰 것 같고 두 번 잰 것 같고 그걸 하루 종일 혈당치 대표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당화혈색소라는 건 혈색소와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의 혈색소니까 그거는 3, 4개월의 혈당치를 나타냅니다. 연구에 보면 당화혈색소가 6%부터 12% 올라갈 적에 망막증이라든가 신장증이라든가 말초신경장애, 미세 단백뇨가 당화혈색소 올라가서 높아지죠. 그게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당화혈색소 정상화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다른 또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당화혈색소가 지금 꼭대기가 5.7% 정도 되고 밑으로 까만 가면은 약 굉장히 높죠. 10.5% 되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이 심근경색증은 심혈관장애라든가 미사혈관 합병, 혈관장애 파괴된 게 당화혈색소 정상으로 하는 처방을 가겠다. 정시간 혈당치의 평균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도 영양 상태가 좋아야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저거는 영양 상태가 좋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 혈당이 정상화 되더라도 영양 상태가 나쁜 상태에 작게 먹으면 합병이 많이 온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에도 적정 수치가 있잖아요. 당화혈색소 역시 지키면 좋은 수치가 있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수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나 보면은 정상과 똑같아야 되죠. 6%, 6.5% 이내로 조절돼야 되고 또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료하기는 지금 현재 방법은 너무나 힘드니까 뭐 7%, 7.5% 이내면은 좀 참아내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혈당 많이 정상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 당뇨하면 합병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합병증에 대해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화혈색소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10개의 한국에 있는 큰 대형 병원에서 연구가 1299명에 대해서 한 거 보면은 저기 보면 한 26년, 5년 동안 당화혈색소가 약 평균 8.5% 유지했죠. 근데 실제로는 6.5% 이상 된 합병증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 결과 보면 과학적으로 저분도 거기다 먹이나 치료했으니까 먹이나 치료하면 합병증 온다는 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은 당뇨병과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단다 이런 불안감을 많이들 갖고 있게 되죠. 지금 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당뇨학회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인슐린 펌프를 치료한 경우 보면요, 3개월부터 6.5% 유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자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 있죠. 지금 저희 앞으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서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388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당뇨가 왔는데 합병증으로 심근경색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합병증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직장 생활하느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공췌장기 달고 지금부터 혈당 관리 잘하면 심근경색 위험도 좀 낮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심근경색이 위험하다라는 판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교수님? 그럼요. 이 당뇨병은 이제 심근경색증만 아니라 온몸에 다 합병증 오는 거니까 그래서 눈에 있는 망막증 와서 실명될 수도 있고 뇌혈관 장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게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 당뇨병은요. 그다음 치질이 나서 이가 다 빠지게 되고 신경합병증 와서 손발이 쑤시고 아프게 되고 그것도 신경이 망가지니까 말초신경 장애가 오는 거고 아까도 심장 있잖아요. 심장에 들어간 혈관이 막혀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와서 급사하게 될 것이고 신장합병에서 신장이
노폐물 걸리는 것보다 망가져서 뇨독진에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하게 되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처음부터 올바른 치료 방법을 잘 해야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 한 가지는요, 이런 합병증이 바로 그 혈당 높으면 바로 다음날 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혈당이 높으면은 20년 후에 합병증이 온다는 그 고혈당 기억 효과라는 것을 그런 상황을 환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도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기부터 좋은 치료하면은 합병증 예방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세계 학술지에 발표된 건데, MNRD에 발표된 건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년 이내 오면은, 이쪽 1년 이내 오면은 약 1년 후에 보니까 약 68%가 치료 안 해도 상태한테 최장 회복했다는 걸 발표됐고, 5년 있다가 나중에 치료한 경우는 반, 그 다음에 6년, 10년에는 3분의 1, 10년, 15년 20%. 그래서 점점 늦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최장 회복환율이 적다. 그러니까 초기 치료하기 좋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자들도 그런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네, 어떤 치료라든지 또 개개인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부작용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이제 부작용을 아무래도 인슐린 집어넣으니까 부적절하게 인슐린 집어넣으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피부에 꽂고 다니니까 이게 좀 위생 관리를 잘 못하면은 피부에 발적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적절한 잘하는 사람, 위생 관리 잘하는 사람은 그게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식본부 치료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전문 여기 아주 모든 부용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여기 치료받은 전문 의료진한테 교육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한테 잘 교육받고 전문 의사가 잘 관리를 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주 꼭 입원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냥 간단히 먹약 먹고 그런 치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평생 어떻게 관리하나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사실 당뇨, 환자 스스로의 의지와 본인에게 잘 맞는 치료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당뇨는 생활습관형 병이라고 하죠. 비만의 운동 부족 그리고 육식 위주의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도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매일 운동하는 습관 길러보시고요. 저는 건강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